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소장 속 세상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척 낯선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도 있고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공소장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외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고등학생이 대학 논문에 참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한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논문에 저자로 올린 한 교수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 문제가 되긴 했을까요? 프레스콕, 공소장 속 또 다른 세상입니다. 네,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 내용만 놓고 보면 정경심 교수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검찰의 주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를 글이 잘 그려진 각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조금씩 하나씩 좀 풀어 들어가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조국 전 장관 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돼서는 곧 소환 임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조 전 장관 이번 주 안으로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직접 측근이 밝혔고요.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늦어도 모레까지는 출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아내의 변호인단과 수차례 만나서 회의를 했고 최근엔 이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소환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주말보다는 평일이 낫겠다. 이런 판단 안에 금요일 전에는 출석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중요한 혐의는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것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 정 교수의 범행의 동기 자체가 이 남편의 공직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공직자 윤리법상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고 미처 매각하지 못한 주식마저도 백지 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이제 시사가 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줄곧 몰랐다는 입장이었는데 직접 한번 과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결국 이 혐의가 조 전 장관까지 적용이 되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불법 투자를 알았는지가 관건인데요. 실제로 이 정 교수도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취지로 계속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조계에서는요, 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불법 투자를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이 문자나 메일이나 통화 내역 등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과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환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임박한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별도로 꾸리지 않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과 같이 그러면 변호 전략을 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의 변호인단과 이제 수차례 만나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혐의가 이제 조 전 장관의 부인에서 시작이 된 만큼 같은 혐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변호인단과 이제 상의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투자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니까요. ATM기, 청와대 인근의 ATM기에서 돈 수천만 원을 보낸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이 시인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보도 내용, 취재 내용을 좀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까지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돈을 보낸 건 맞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이 WFM 주식을 사는데 쓰인지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좀 전해지거든요. 사실 이제 조 전 장관이 이제 정 교수에게 돈을 보낸 건 이 조 전 장관이 WFM 주식 매수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 증거로 지금까지는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보낸 거는 맞지만 이 WFM 주식을 샀는지는 난 몰랐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아내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나는 여지까지 관여한 적이 없고 나는 모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이 돈을 보낸 건 맞다까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WFM 주식을 사는데 쓰였는지 과연 샀으면 이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는지가 이제 향후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사에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기자에게 내가 돈 ATM을 통해서 돈을 부인에게 보낸 건 맞다, 사실이다, 인정한다 이런 말을 직접 했던가요? 일단은 이 보도는 그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정황상 이제 그 검찰 주변을 취재하면서 변호인 주변을 취재하면서 나온 정황상 내용들을 종합해서 나온 보도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국 전 장관이 돈을 보낸 사실을 시인했다. 이렇게 커테이션, 이렇게 따옴표 붙여서 보도한 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뭐 알려졌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정말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가 돈을 ATM을 통해서 부인에게 보내줬다. 근데 그 돈이 주식 투자에 쓰일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시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추측 또는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시인한 것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맥락 차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범행을 시인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을 보냈다고 한다 쳐도 이 송금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어차피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 간에 이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간 것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볼 수 없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일지를 알았는지 그 부분이 초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송금 관계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보다도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돈을 보낸 사실을 시인한 것인지 그리고 부인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정말 몰랐는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만일 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돈을 보냈고 그 돈으로 부인이 주식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어서 이익을 봤다면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예. 검찰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조 전 장관의 직위가 이용됐다라고 하면 이 묵시적 청탁에 따른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러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지위를 묵시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경심 교수가 시세 차익 내지는 싸게 주식을 사서 이익을 봤다면 조 전 장관에게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뇌물 혐의는 뇌물 그렇게 혐의는? 적용이 예. 될 수 있고 또 공직자윤리법 혐의는 이 차명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예. 이 공직자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차명 주식 거래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이와 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혐의들이 인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이 뇌물 혐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조 전 장관의 직위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정말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인이 WFM의 주식을 시가보다도 싸게 사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그것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뇌물죄. 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우자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객관적 증거는 없다. 변호인단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 예, 첨예한 법적 공방이 좀 예상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은 기존에 이제 기소가 한번 이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 기소, 3가지 혐의가 추가로 기소가 됐는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걸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예. 법원이 정 교수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 이걸로 예.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통상 이제 적시 처리가 필요한 이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회 내에 이 소모적 논쟁이 좀 우려되는 사건, 그리고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일례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 국정농단 사건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이 지금 이 대상으로 처리가 이제 지정이 돼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앞서 얘기한 이제 정교수 사건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우선 처리되는 이런 사건들이 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신속하게 재판부가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좀 구성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호화 변호인단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상당히 많았는데 숫자가 많이 좀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지금 18명에서 이제 좀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 검찰 출신의 변호인단이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소가 된 상태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리를 다투어야 되는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 이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조력들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들은 향후 다른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맡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 또 검찰의 기소 이와 관련돼서 방어 논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기소가 끝났고 재판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규모를 줄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 시각에서 보면은 이 호화 변호인단을 너무 많은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 여론도 사실은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일단 변호인단 자체가 이제 이번에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이 원래 검찰 수사에 좀 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변호인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론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지금 설명하는 이 정 교수 측 입장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가 적시 사건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재판부 배당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 형사합의 25부로 조금 전에 배당이 됐고요. 이 재판부는 주로 경제 사건이나 뭐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예. 이 최근에는 이 탈세 혐의로 기소가 된 LG 총수 일가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 전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이 형사합의 29부의 재판에 배당이 돼서 이제 그동안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해서 재판을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준비기일 한 차례 있고 한 달 뒤로 이제 2차 준비기일이 밀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각각 다른 기소장이 이제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서 한쪽으로 이제 병합이 돼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제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면 한 달 안에 첫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전에 이때 일단은 15일 날 첫 재판이 열렸고 그 재판이 이제 다음 달 15일에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는 2차 공판기일을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이제 이 관련된 사건들이 병합이 되거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주장, 공소장, 기소장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처럼 이 모든 것은 검찰이 꾸며낸 각본에 불과한 것인지는 곧 이제 판가름이 좀 나겠군요. 알겠습니다. 기소장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유호정 기자, 앞서 이제 공소장 속에 또 다른 세상이라고 발제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으로 내정돼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차명 주식 투자는 계속됐다. 이게 이제 검찰의 기소장에 새롭게 등장한 거거든요. 웬만큼 강 큰 사람 또는 웬만큼 도덕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서 이 동생뿐 아니라 뭐 미용실 디자이너, 페북 친구 명의의 계좌도 이용했다고 하죠. 예. 총 790회에 걸쳐서 주식 거래, 금융 거래를 했습니다. 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장관에 지명된 시기와 겹치는데요. 일단 차명 거래 이 고위공직자와 배우자까지 주식 투자는 모두 일단 불법입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게 이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 8월 9일부터 이 장관 재임 중이던 9월 30일까지도 23차례의 차명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제 검찰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때가 이제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기자간담회 청문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던 시기고요. 또 관련해서 뭐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던 시기인데 예. 이때도 이제 장관의 아내가 이런 차명 투자를 계속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검찰 기소장 내용 안에 좀 담겼습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인데 주식 투자를 한다. 그것도 남편에게 돈을 받아서. 남편이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돼 있는데 여전히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한다. 시세 차익을 노린다. 이게 강큰 부인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좀 모럴 해저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뭐 도덕적으로 완전히 의식이 없지 않으면 저런 행동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차명계좌 6개로 해서 790회를 매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지난 장관 내정된 게 8월 9일이거든요. 예.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좀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8월 22일 날은 조국 장관 내정자가 사과를 했어요. 가족 모두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된다. 사과하는 날 그날 차명계좌로 주식 1000주를 매도 후에 50주를 매입했어요. 선물옵션 투자를 했어요. 선물옵션 예.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게 선물옵션이거든요. 또 8월 23일 날 촛불 집회하는 날도 또 차명계좌 500주를 매도했고 예. 8월 27일 날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 하는 날 했어요. 그날도 차명계좌를 150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다 위반되는 거거든요. 예. 그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그 차명 주식을 매도하고 다 매도한 건 아니라 일부는 또 매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금 사정이나 좀 급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차명 계좌를 털어버려야 되는 급한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짐작은 가는데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는 여기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검찰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인은 합니다만은 재판정 가서 이게 어떻게 판단이 날지 이게 되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죠. 그리고 예.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미공개 중요 정보 활용한 처벌은요. 웬만하면 그냥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예를 들면 언론사에서 내일 보도하라고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 그걸 기자가 보고 오늘 주식을 샀다. 다 미공개 정보로 옛날에 다 처벌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도 이게 만약에 그 차명이 본인 거라면은 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강 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주식 투자. 남편이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 그래서 더 믿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정경심 교수 자체가 큰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비판, 비난도 아마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 결과를 통해서 드러날 테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검찰의 이 기소장 내용을 보면은 이른바 딸 또 아들의 스펙 쌓기 문제가 있는데 검찰 기소장 내용만 놓고 보면은 남편이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신분, 또 본인도 교수라는 신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다른 대학 교수들과 맺었던 이른바 대학 교수들만의 이른바 커넥션? 예, 이런 걸 통해서 딸 스펙 쌓기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것으로 좀 나와요. 그러나 조금 대학마다 입장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각 대학들, 언론에 언급됐던 각 대학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를테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별도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7년인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 관련 서류를 10년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 논의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부산대 의학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논란이 된 서울대도 향후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래도 기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유죄다 무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소하는 건 말 그대로 검찰이 그동안 조사를 해서 드러난 혐의와 관련해서만 명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서 학교 측에서 뭔가 섣부르게 뭐 입학 취소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가 향후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 학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치와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만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향후 법원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조선일보는 고려대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오늘 기사를 썼더라고요. 주장을 했더라고요. 당초에 고려대에서는 뭔가 사실관계를 따져봐서 정말 딸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통해서 입학을 했다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애초에 밝혔는데 지금 김근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조금 이게 공소시가 지났기 때문에 전혀 변동 없다. 이렇게 이제 말 바꾸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말 바꾸기인가요? 아니면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규정대로 이 처리하는 건가요?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단국대 논문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입장문에서 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병리학회에서 또 논문을 취소하니까 수사기관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면 뭐 그다음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가 조금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장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 사안이 어떻게 번질지에 대해서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만큼 학교 자체적으로도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기소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은 좀 감안을 했다. 이게 이제 고려대의 최종 입장이군요.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이제 법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뇌물죄라든지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나면 교수 신분 유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서울대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내용 역시도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이 법원의 판결과 또 향후 검찰 수사 상황 등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조 전 장관이 서울대라고 하는 국립대의 교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만약에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교수직과 관련해서도 어떤 윤리적인 책임 문제 등이 제기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판단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임도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기소만으로 해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립대 이제 교원 임용 규정상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동양대 측도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양대가 이제 지난 9월에 이 표창장 위조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걸 잠깐 중단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표창장 위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장모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강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이 표창장 수여를 조 전 장관 딸에게 수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고요. 장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조 전 장관 딸이 그 중고등학생 이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제로 가르쳤고 그래서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한 두 교수들인데 일단 진상조사단이 최근 이제 두 교수를 불러서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두 교수는 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장모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동안에 이 표창장 위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 교수 말이 맞다. 딸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고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표창장을 준 것이다. 또 자신이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성해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인터뷰하는 장모 교수를 비롯한 이 두 명의 교수가 사실 눈에 까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보복적 차원에서 동양대가 그렇다면 이 두 교수를 다시 조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학교 측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학교 측은 어쨌든 조사를 진행을 하다가 중단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이제 시작을 다시 이제 하는 거고 보복성 차원이 아니다. 보복성 차원은 아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중단됐던 걸 다시 진행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 입장에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지위로서 총장 직위로서 압력을 행사해서 두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동양대 학교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뿐이다. 이 부분도 좀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요정 기자, 여러 대학들이 이제 연루가 돼 있긴 한데 공주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주대는 이 딸의 인턴과 관련해서 뭐라고 결론을 냈습니까? 네, 자체 조사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문제가 내렸습니다. 이 결론이 내려진 게 지난달 초인데요. 이 공주대와 관련해서는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또 논문 저자에 허위 등재됐다. 이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데 정반대의 결과를 내렸던 겁니다. 이 공주대 윤리위원장이 한 언론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 먼저 인턴과 관련해서는 이 딸 조 씨가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이 관련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고등학교 3학년이 가외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었겠느냐.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논문 제3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이게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 용지 4분의 1쪽짜리에 불과한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들어간 거라면서 이 조 씨가 당시 이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교수가 이 정도는 충분히 재량으로 등재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했다는 게 이제 설명입니다. 다만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이 공주대가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난 이후에도 관계자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제 추가로 나온 정황들이 있다고, 추가 증거가 있다고 확실하게 밝히면서 자신감을 보였고요. 예. 실제로 이 둘 사이에, 교수와 이 조 씨 사이에 비정기적인 보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 검찰 수사 결과로도 확인이 된 점입니다. 그런데 뭐 집에서 선인장이나 이 작은 식물들을 기르면서 생육일기를 비정기적으로 조금 보고를 하는 정도, 그리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구실에서 식물에 물을 주는 정도,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예. 4개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검찰의 판단이고요. 특히 이제 공주대 발표 이후 추가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4장을 받았는데 그중 2장은 객관적으로도 허위인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선인장에 물 주고 또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것을 생육일기를 쓰는 게 하찮은 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나 또 당담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고3 학생에 불과한데 그럼 뭐 얼마나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 봉사활동이었으면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군요. 검찰의 기소 내용과 공주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는 조금 엇갈리는 쪽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자들이 정리한 내용만 놓고 보면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대학 측과 왜 어떤 대학과는 이 결론이 정반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업을 우리가 가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뭐 법정에서 좀 가려야 되는데 저는 문제는 우리 대학이 이 사건, 정경심 교수 사건에 대한 처절한 반성 그리고 어떻게 고칠 건가에 대한 이런 생각 이게 좀 없는 거 아닌가. 특히 예. 공주대학 이걸 보면은 조사한 것 중에서 2007년에서 2008년 날짜로 된 게 인턴 확인서가 있었는데 그때는 공주대 교수 김모 교수 정경심 교수랑 동창이죠. 예. 그 교수랑 정경심 교수 딸하고 만나기도 전에 인턴 확인서가 나왔어요. 그런 거를 또 어떻게 설명할 건지 또 공주대에서 조사할 때 김모 교수 말만 갖고 들은 거, 그리고 서류 비교로 모든 건 문제없다고 끝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보다도 오히려 내부 조사가 더 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려대학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모든 대학이 검찰보다 더 앞서서 내부적으로 혁신하려고 고치려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 식구 감싸기, 버티기, 가재는 개편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번복할 생각도 없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대학이 정말 큰일 났구나. 저는 예.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